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뜬금없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면소는 법조항이 폐지되어 가지고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한 전 대표는 이상하지 않느냐?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도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것을 잘 안다라고 관로안에 넣고요. 배임죄를 없애버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현재 중지된 상황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가 배임죄입니다. 즉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입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하여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이 표현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어서 배임죄는 이런 범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장회사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 회사의 1,000억 원짜리 핵심 기술을 1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아 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다. 배임죄를 없애면은 이런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은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반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했듯이 요사이 민주당이 이상할 정도로 검찰,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주 깊게 하나의 악몽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되었지만은.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재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유예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처방을 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꽤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뾰족한 게 별로 없어요. 헌법을 바꾼다든지 뭐 법률을 바꿔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지금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최초로 이재명 리스크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6일 오전 11시 37분입니다.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아주 섬뜩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8.15 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다. 읽어드리고 제가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민심 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입니다.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하여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겁니다.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하여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라겠죠.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뿐입니다.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아마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거겠죠.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은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아무리 진영 논리가 작동하더라도 자기 공범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그마치 북한에 깡패 출신 업자시켜서 돈 바친 사건이니 더욱 그럴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제가 으스스하다고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습니다. 수틀리면은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습니다.
수틀리면은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여기서 말한 깡패 출신 업자를 시켜서 북한에 돈을 갖다 주었다 하는 게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란 이름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에 걸려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이재명 현 대통령이 돈을 받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의해서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다. 북한이 알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공개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볼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있었던, 조금 이야기를 바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알래스카 트럼프 푸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합의 없이 헤어졌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트럼프가 푸틴에게 놀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푸틴이란 전쟁 범죄자를 미국 영토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로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구멍을 뚫는 거죠. 기고만장한 트럼프가 왜 푸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모스크바에서 사업을 할 때 모스크바에 갔다가 푸틴의 정보기관에 약점이 잡히고 사진도 찍혔다 하는 설입니다. 설이 있습니다. 설이.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역사에서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날 때 그 사전에 박지원 씨도 관계가 되었습니다만은 북한에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대북 송금 4억 5천만 달러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했습니다. 핵 개발하고 있는 우리의 적의 수계에게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자를 제공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그런 뇌물 받는 것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랑할 수도 있는 자입니다. 공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공개되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하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집행되었고, 이게 그 뒤의 이른바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을지 모른다. 이걸 북한에서 터뜨리면은 이재명 정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장이라든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 공유하고 있다면은 이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정당당한 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켜본 관점에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가진 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큰 사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증명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